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6.3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심 곳곳에 대형 현수막들이 눈에 띄는데요.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알리는 좋은 수단이기도 하지만 과도한 설치와 부실한 관리 속에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현장 돌아봤습니다. 원주의 한 대로변, 7층짜리 상가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건물 위쪽을 빙 둘러 포장지로 감싼 것 같아 보일 정도입니다. 후보자들의 얼굴과 이름 등이 담긴 현수막은 시민들 눈에 잘 띄는 곳이라면 어디든 예외가 아닙니다. 홍보 효과를 위해 높은 건물에 더 큰 현수막을 내거는 추세인데 유리창을 덮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재 발생 시 연기 배출이나 구조 활동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예 공사장 가설 구조물 같은 철대에 현수막을 묶어둔 경우도 있습니다. 자칫 보행자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선거사무소가 있고 건물 부진의 울타리라면 선거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바람 불고 이럴 때 좀 위험해 느껴요. 소리도 이렇게 해서 플라플라 이렇게 천이다 보니까 소리서부터 너무 좀 힘들어요. 선거철이나 뭐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거를 조금 좀 신경 좀 써서 중간에 와서 좀 체크 좀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렇다 보니 농막 컨테이너, 텐트 같은 곳에 사무실을 차리고 옥상과 담벼락에 대형 현수막을 다는 꼼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유권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거 현수막이 오히려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현수막을 선거운동 수단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설치 높이나 크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결국 5개 광고물법에 따라 지자체가 단속에 나서야 하는데 여전히 협조 요청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선거 광고물 관리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여전히 창문을 얼마나 가리는 게 문제인지 임시자재는 어디까지 괜찮은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당과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라고 강조할 뿐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 선거 현수막. 표현의 자유와 정치 신인을 위한 알릴 권리, 시민의 알 권리 모두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안전 기준만큼은 보다 명확하고 엄격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릉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국민의힘 김홍규, 무소속 김동기 3명으로 압축된 이후 처음으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후보들은 경포호수 분수 설치 문제와 가뭄 대책 등의 이슈를 놓고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국민의힘 김홍규, 무소속 김동기. 강릉시장 후보가 이들 3명으로 압축된 이후 처음으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모두 발언을 통해 김홍규 후보는 지난 4년간 90.4%의 공약을 이행했다는 점을, 김동기 후보는 외교부와 기재부에서의 37년 행정 경험을, 김중남 후보는 새 강릉시대를 열기 위해선 새 판을 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구도심 침체 문제 해결책으로는 김동기 후보는 강릉 구도심에 작은 지구촌을 조성하겠다. 김중남 후보는 정부, 강원도와 힘을 모아 K 문화 콘텐츠 도시로 발돋움하겠다. 김홍규 후보는 골목 상권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가장 치열한 의견차를 보인 분야는 강릉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 문제였습니다. 시민을 편가르게 하면 안 됩니다. 시민과 시민이 편을 갈라 싸우게 만들면 안 됩니다. 갈등과 관련해서 첫째, 먼저 듣고 또 듣겠습니다. 호수를 예전의 호수로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시민행동 또 민주당, 환경단체라는 분들이 주장하는 호수를 그대로 두는 게 정상입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베네치아를 비롯한 세계적인 석호는 생태계가 핵심이기 때문에 대형 분수 같은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경포호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새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다시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식의 기존 행정으로는 이 위기를 넘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중앙정부 예산만 바라보는 추동적인 행정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행정은 무기력합니다. 물부족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방문 시 예산 한 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주문으로 덮여져 버렸습니다. 김중남 후보는 2018년도, 2020년도, 2024년도에 출마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간 공보물을 봤는데 단 한 번의 가뭄 대책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 주요 승부처인 춘천시장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교통 SOC 공약을 두고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이송미 기자입니다. 경춘선 정차역인 남춘천역입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11,000명이 넘습니다. 이처럼 춘천과 서울을 잇고 또 춘천 시내와 외곽을 잇는 교통망 확충은 선거철 핵심 현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육동한 예비후보가 강조하는 건 광역 교통망과 도심 순환도로 구축입니다. 2031년 개통 예정인 제2경춘국도와 연계해 서면 당림리부터 방동리, 방동리에서 서면대교, 신부급까지 이어지는 강북권 순환도로망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제2경춘국도의 유입 교통량을 강북시가지로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도심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또 우상호 강원도지사 예비후보와 협력해 철원, 춘천, 원주를 잇는 강원 내륙선 철도를 국가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광열 예비후보는 수도권 연결성과 생활형 교통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GTX-B 춘천 연장과 함께 ITX 춘천 운행 확대, 서울 춘천 간 심야 올빼미 버스 도입 등을 공약했습니다. 또 2029년 동서 고속화철도 개통 이후 춘천 유동인구 증가에 대비해 대중교통 무제한 프리패스 등 대중교통 개편 방안도 내놨습니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은 물론 춘천 도심 내부의 교통체계를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으로 혁신하여 출퇴근길의 답답함을 해결하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 경제 전문가라고 자처하며 교통과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후보자 간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여야 강원도지사 예비 후보들이 새 결집과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는 어제 국회에서 같은 당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강원 서울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하고 지역 소멸 대응과 균형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춘천, 원주 철도 등 강원 미래 교통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강원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강원형 4대 도민연금 공약을 설명했고 공소 취소 특검법에 대한 우상호 후보의 입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정책 제안서 전달식과 지지선언 행사 등에 참석해 지지층 결집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등이 구형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어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 교육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500만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예고와 달리 신 교육감의 2심 선고를 지방선거 이후인 6월 17일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시작 전 춘천지법 앞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신 교육감에 대한 엄벌과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신 교육감 지지자들과 조백송 예비후보는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사법부 압박 중단을 요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선군의 다회용기 세척센터 에코워싱 정선점이 문을 연 지 2달 동안 지역 축제 현장에서 다회용기 26,600개를 재사용하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에코워싱 정선점은 정선 메밀 전병 축제와 동강 할밋꽃 축제, 화암 약수제 등 3개 축제에서 접시와 컵, 다회용기를 수거하고 세척, 재공급하는 순환체계를 만들고 지역 내 취약계층 일자리 15개를 창출하는 등 고용 성과도 거뒀습니다. 정선군은 오는 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두이봉 철쭉 축제와 산맥 페스티벌에서도 10,000개에 가까운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등 운영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월 문화관광재단이 김포문화재단과 협력해 1457 소년 잠들다를
김포 아트빌리지 야외 공연장에서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지역 간 우수 문화예술 프로그램 교류 협력 사업에 선정돼 추진됐고 지역 예술단체의 지속 가능한 창작,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457 소년 잠들다는 단종의 삶을 모티브로 인간의 선택과 운명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공연으로 국제 시상식에서 수상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강원도의 2025-2026 강원 방문회 5월 추천 여행지로 양구군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한 달간 양구 시티투어 이용객은 두타연과 박수근 미술관, 을지 전망대 등 주요 관광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양구 군립 박수근 미술관은 이달 말까지 무료 개방됩니다. 양구군은 관광객 유입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연계 혜택을 확대합니다.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수영장이 4년 연속 생존수영 교육기관 안전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공단 측은 수영 강사의 전문 자격 취득 지속적 지원과 수영장 안전용품 구비와 위생 상태 등에서 대한생존수영협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수영장에선 오는 7월 초등학생과 하반기 성인 대상 교육은 물론 국립수산과학원과 연계한 해양선원 대상 위기상황 대응 교육까지 생존 수영 프로그램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고농도 오존 발생 시기인 오는 8월까지 오존 집중관리 대책이 실시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고농도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존 생성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사업장 17개 산업단지를 특별 점검하고 고농도 오존 발생 시 대국민 행동 요령 홍보 등을 시행합니다. 오존은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자외선과 반응해 만들어지는데 특히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아지는 5월부터 8월 오후 시간대에 주로 발생합니다. 삼척시가 국도 7호선 혼잡 구간인 오분동 교차로와 삼척교 사거리 일대 도로 구조를 개선합니다. 삼척시는 올해 상반기에 오분동 교차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끝내기로 했습니다.